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팩토리 CS 용모닝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요, 기아 소렌토 2021년식 MQ4 2.2 디젤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원래는 제가 기본적으로 차량 리뷰를 할 때는 옆에 차주를 태워서 운전을 시킨다던가 같이 동행을 해서 촬영을 진행을 하는 방식인데요, 지금은 저 혼자만 단독으로 이렇게 나와서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몰고 있는 이 소렌토 차량의 차주는요, 팩토리 CS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이 아니고요, 제 지인도 아닌 저희 아버지 차량입니다. 아무튼 이 차량 가지고 뭐 할 거냐, 제가 아들인 입장에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차량 리뷰를 진행을 하기에 앞서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저희 가족은 이 차를 패밀리카로 쓰기 전에 소렌토만 지금 이게 4번째예요. 맨 처음에는 소렌토 R이었다가 두 번째는 소렌토 UM, 그 다음에 소렌토 UM인데 더 마스터 등급 있죠? 예,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탔었고, 지금 소렌토 MQ4, 이게 지금 4번째 소렌토입니다. 아무튼 저희 아버지가 차량을 자주 바꿔 가시면서 소렌토를 계속 추구를 하고 계신 이유가 정말 궁금했는데, 근데 솔직히 소렌토 4번 타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소렌토라는 차량 자체가 패밀리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이 차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2020년 9월에 출고를 받고 나서요, 지금 키로수가 정확히 3만 키로를 타셨어요. 사전 계약을 거의 2만 대 가까이 찍어버렸을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차량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촬영을 하고 있는 2021년 10월 현재도 아직까지도 출고를 하려면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보통 11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소렌토 MQ4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이 3개가 있죠. 첫 번째가 하이브리드, 두 번째가 가솔린,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이 디젤 모델까지 총 3개의 엔진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판매량을 보면요, 하이브리드가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상황이고요, 이 두 번째가 디젤, 세 번째가 가솔린. 아무튼 이게 가솔린 디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순위가 이게 환경 규제 때문에 디젤이 좀 많이 사라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2.2 디젤을 타고 있는데, 일단 이 차량의 장점부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의 첫 번째 장점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실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아무래도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자인 너무 이뻐요, 진짜. 소렌토 전작 같은 경우는 조금 둥글둥글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MQ4로 넘어오면서 직선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주로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전작에 비해서 중후함이라든지 디자인이 저는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아버지 차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너무 탐내고 싶어 했어요. 그만큼 전작에 비해서 지금 나온 디자인이 약간 젊은 층에 맞춰서 나온 디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을 바꾸면서 차량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게 꽤나 좋아졌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작에 비해서 실내 공간이 더 넓어졌습니다. 일단 UM 같은 경우는 산타페 DM이라든지 TM이라든지 그런 거를 비교를 했을 때 실내 공간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커졌어요.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소렌토 차량이 6인승 차량인데, 실내 공간이 넓어짐으로써 1, 2, 3열에 각각의 그 열들의 무릎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넓어졌는데요, 특히 3열 같은 경우는 7인승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180인 사람이 앉았을 때 편한 것도 불편한 것도 아닌 그 중간이다. 큰데도 불구하고 더 커졌으니까 확실히 개방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저는 그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 세 번째, 이렇게 실내에 앉았을 때 이 레이아웃 자체가 저는 정말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8인치 디스플레이가 딱 붙여 있음으로써 시인성이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떤 분들은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소렌토에는 8단 DCT 습식 미션이 들어가 있죠. 그 미션이 소렌토 가솔린이랑 디젤 이렇게 두 모델에만 들어가 있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6단 자동이에요. 근데 8단 습식 DCT가 요즘에 가장 핫한 현대의 M모델이라든지 뭐 그런 차량에다가 미션이 주로 들어가는데, 미션 반응이 초반에 가속을 했을 때 DCT의 습성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꿀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대기아에서 이전에 채택을 했었던 7단 건식 DCT 미션이랑은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7단 같은 경우는 미션을 좀 이게 너무 끄는 경향이 있었는데, 8단 DCT 미션으로 들어오면서 미션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도 꽤나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뭐 적응할 시간은 조금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바로 전차인 소렌토 UM 더마스터 같은 경우는 8단 자동 미션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셨던 미션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초반 가속이 너무 더뎌요. 막 1단에서 2단에서 막 왔다 갔다 할 때도 미션이 계속 멍 때리는 그런 증상 있죠. 계속 RPM을 끌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너무 세서 차량의 그런 필링이라든지 승차감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이번에 바뀐 미션을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장점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단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의 단점 같은 경우는 실내에 들어가 있는 하이그로시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약간 걸리적거린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요. 지금 들어간 이 소렌토 모델에 하이그로시만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이 하이그로시 자체가 유광 블랙이다 보니까 햇빛만 딱 비쳤을 뿐인데 지금 묻어있는 먼지들이 너무 티가 나요. 먼지가. 이게 지금 그 전날에 세차를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먼지가 좀 쉽게 묻어나는 게 확실히 티가 난다. 그래서 약간 깔끔하신 분들은 이 하이그로시를 보고 먼지가 좀 많이 얹혀 있는 거를 보면은 기분은 안 좋으실 거예요. 그래도 이것도 전반적인 디자인 요소니까 어두울 때 보면은 굉장히 이쁘거든요. 이게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들어가서 먼지가 묻어나는 거는 솔직히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 2번째, 글러브 박스 위에 있는 이 비늘 모양의 하이그로시 보이시나요? 아무튼 뭐 디자인적인 요소로 들어가서 이렇게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예쁘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햇빛에 비추면은 사이드 미러로 바로 이렇게 비춰버리니까 햇빛을 비추면서 여기 사이드 미러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약간 조수석 쪽에 사이드미러 시인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약간 떨어질 때도 있는데, 초반에 이게 좀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단점 3번째, 차량의 가격이 너무 비싸요. 소렌토 풀옵션을 완전히 다 때려 넣고 나서의 그 가격이 5천만 원이 넘어버리거든요. 취등록세까지 하면은 거의 한 5,200, 5,300 정도 되는 가격인데, 솔직히 5천만 원이라는 그 가격이면은 다른 수입차를 산다든지 그런 대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게다가 이게 편의 기능이 많이 들어간 만큼 그 전작 UM에 비해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차량의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국산차의 유일한 장점이 타 수입차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과 그리고 옵션이었는데, 이 장점들마저 거의 사라져 버리니까는 국산차보다는 수입차로 좀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소렌토를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이 MQ4 차량을 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이 차를 구매를 고려하셨을 때 뭐 옵션표들이라든지 뭐 가격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보잖아요.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유일하게 불만이었던 옵션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테크 옵션인데요. 물론 하이테크 옵션에는 디지털 키도 들어가고요, HUD 들어가고 무선 충전 방식이 들어가는 그런 옵션인데, 근데 거기다가 빌트인 캠을 또 넣어버렸어요. 솔직히 요즘 현대 기아 차량을 뽑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빌트인 캠이라는 그런 옵션 사항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차도 약간 좀 옵션 장난질이 굉장히 심한 차량입니다. 꼭 무언가 옵션을 넣으려고 하면은 이 옵션을 굳이 넣어야 되나 하는 옵션들도 몇 개 있고요. 선택지를 다양하게 놓는 건 좋은데 그 개수가 너무 많아버리면은 다른 사람들도 솔직히 옵션을 고르는데 좀 머리가 많이 좀 아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소렌토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을 만족을 시켜줄 충분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차를 혼자 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패밀리카 용도로 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혼자 타기에도 이게 공간이 굉장히 충분하고, 그리고 뒤에 사람을 태웠을 때도 뭐 세단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락하게 갈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을 산다고 하면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가족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게 저희가 그동안 타봤던 소렌토들 중에 만족도는 이게 탑이에요. 장거리를 여행하든 어디를 가든 정말 짱입니다, 이거.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소렌토를 사고 싶은데
디젤,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어떤 걸 사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연 키로수가 거의 3만 킬로, 4만 킬로 이상을 타시는 분들은 저는 웬만하면 디젤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기도 차를 자주 사용을 하는 편인데 고속도로는 가끔 타는데 시내 주행을 주로 많이 하시는 편이다. 그러면은 하이브리드를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차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연 키로수가 거의 10,000km도 안 되는 분들도 간혹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은 가솔린을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전작에 파주가 됐었던 그 에바가루 있잖아요. 공조기에서 막 눈이 내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코팅지가 벗겨지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두원 공조를 썼었다가 지금은 이제 공조 회사를 바꿨습니다. 한온 건조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에바가루 이슈나 뭐 그런 거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소렌토들은 어느 정도 상품성이 개선이 돼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소렌토를 사실 때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차량의 마지막 총평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백화점 많이 가보셨죠? 거기 안에 음식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음식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푸드코트 같은 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촬영이 끝났는데 환절기가 온 만큼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잘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어느 정도 준비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팩토리 CS 용모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끝!